그리고 가볍게 이렇게 좀 걸어가면서 한 발 내디디면서 배틀 캐논 발사하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오른팔을 앞으로 내밀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한 액션들은 좀 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체인소드를 앞으로 내밀면서 눈을 번뜩이고 있는 그런 느낌의 구도도 잡아봤습니다. 이게 그래도 막 6탄전도 벌이고 그러기 때문에 막 그 근접전으로 팍 하고 싸우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체인소드가 왜 돌면서 이제 막 그냥 썰어 버리고 막 뚫어 버리고 막 오늘 리뷰는 바로 조이토이의 드디어 국내에도 발매한 임페리얼 나이트 하우스 테린 나이트 팔라딘. 박스가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일단 꺼내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게 카탈로그상으로는 박스가 가로 세로 폭이 53cm씩이라고 했었거든요. 어떻게 꺼내지? 으이샤 으이샤 내려오나? 아이야. 자, 이렇게 꺼냈습니다. 자, 야, 비닐 포장까지 뭐 확실하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박스 꺼내 봤습니다. 임페리얼 나이트 하우스 테린 나이트 팔라딘. 박스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 당장 한번 재볼까요? 가로 55.5cm, 세로 48.5cm, 폭은 얼마나 되나? 48cm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발매 정보도 보죠. 2025년 6월달 처음 발매가 시작이 됐고요. 한국은 8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발매가 시작됐습니다.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56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방금 쟀듯이 정말 패키지에서 먼저 아까 그 박스에서 먼저 압도가 되는데요. 임페리얼 나이트 하면은 또 이제 워해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정말 멋진 녀석이 아닌가 싶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친구기도 한데, 이제 스케일은 이번에도 역시 18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클 예정이에요. 제가 앞서서 리뷰했었던 다른 워해머 제품들보다도 크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패키지도 한번 둘러보면은 방금 이제 폭을 쟀던 부분이 또 임페리얼 나이트의 멋진 그런 모습이고요. 뒤쪽에 각종 디테일, 공식 사진들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일럿 피규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콕피트 디테일부터 무장 디테일, 뭐 해치 오픈 기믹도 있다고 해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공식 이미지. 이게 또 콕피트가 옥좌라 그래가지고 마치 앉아있는 모습도 마치 이제 황제가 옥좌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콕피트가 꾸며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어디 한번 오픈도 해볼까요? 으이씨. 자, 열어주고 과연 안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오, 잠깐만. 이거를 세워서 해야겠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오픈. 짜란. 맨 위에 걸 열자마자 바로 상체가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지막지한데요. 한쪽에 지퍼백으로 해서 파일럿 피규어도 들어가 있어요. 네, 빼놓고요. 자, 상체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상체를 으이. 정말 폭력적인 비주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것만으로도 엄청 크거든요. 우와. 제가 안쪽으로는 작은 매뉴얼이 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LED 관련된 거네요. 배터리 어떻게 넣고 어떻게 켜세요 나와 있는 거고, 그 아래쪽을 열어보면 짠! 오우! 아래쪽으로 양팔에 해당하는 무장과 하체가 들어있네요.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구성 살펴보도록 할까요? 구성 자체는 되게 심플합니다. 어차피 임페리얼 나이트는 좀 이따가 한꺼번에 봐야 되니까 일단 상체, 하체, 왼팔에 리퍼 체인 소드, 오른팔에 레피드 파이어 배틀 캐논, 이렇게 본체 자체는 4등분 되어 있는 형태고요. 좌하단에 여기 이제 파일럿이죠.
임페리얼 라이트의 파일럿이라는 것은 이 테린 가문의, 그러니까 하우스 테린의 수장님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린 가문, 귀족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얘가 임페리얼 나이트잖아요. 말 그대로 나이트입니다. 기사예요. 고위 귀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세시대의 기사 계급을 갖고 있는 가문,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콕피트 안에 있는 저 기계 옥좌 저거 때문에 이걸 탄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건 이따가 뭐 콕피트 보면서 이야기하고요. 파일럿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파일럿 피규어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딱 들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꺼내서 이렇게 베이스에만 올려놨어요. 그리고 본체 자체 얼굴에 있는 LED를 자석으로 온오프 하니까 이 자석 막대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투구처럼 생긴 거 안쪽에 LED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교체용 손도 이렇게 조종간을 잡는 것 같은 형태로 한 쌍 들어가 있고, 헬멧을 쓰고 있는 교체용 머리도 들어 있습니다. 헬멧의 디테일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뭐 이런 파이프 라인이라던가 눈 부분에 이런 메탈릭 블루라던가 상당히 멋집니다. 그리고 투구 자체도 약간 귀족스러운, 그리고 기사스러운 느낌이랄까? 그런 것도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베이스가 하나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발꿈치에 구멍이 있는데 거기 맞춰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일럿 피규어. 이게 테린 가문의 당주님 되신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일단 저도 이분이 누군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저도 임페리얼 라이트 파일럿이 타고 있는 것만 봤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복장도 스페이스 마린이라든가 다른 것들에 비하면 되게 라이트한 형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앞서 리뷰했었던 이제 그레이 울프와 그리고 그레이 나이트 가지고 왔습니다. 덩치 면에서 확실히 좀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레이 나이트 애들은 이제 터미네이터 아머를 입었다던가 아머들이 막 이렇게 막 엄청 두껍게 들어가니까 그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일럿 피규어만 놓고 봤을 때 사이즈는 약 11cm 가량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할아버지셨구나 라는 거는 잠깐만, 많이 늙으셨다는 건데 이제 노장의 그런 매력도 있긴 한데, 이분도 조만간 기계 옥좌에 들어가실 분인가 그러면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워해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 그 기계 옥좌라는 게 그게 머신 스피릿이라는 것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조상님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조상님들이 전투하는데 훈수 두는 그런 콕피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보다 이 얼굴 조형 왜 이렇게 좋아요? 이거 채색도 그렇고 뭐냐, 이거 되게 좋네요. 와우. 저 눈동자에서 놀랬어요. 이게 18분의 1 스케일이라는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정도의 눈썹, 수염, 주름이라던가, 특히나 이런 눈가 주름, 눈썹까지 이어지는 저 눈가 주름이 굉장히 리얼한 그런 형태입니다. 이 놀랍네요. 귀까지? 귓볼까지 있구나. 와, 양각으로 되어 있네. 이야, 놀랍네요. 그리고 상체 갑옷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검처럼 보이는 문양이 금색으로 들어가 있다던가, 요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는 디테일이고 음각으로 파여 있는 부분은 이렇게 철판 같은 그런 되게 묵직한 투박한 스타일의 채색,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부분 중 하나네요. 그리고 이 갑옷 아래쪽으로는 벨트가 하나 연질로 매달려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흉부 양옆으로 해서 또 연질 파이프라인이 밑으로 요 하체까지 이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위쪽은 볼 조인트 연결이라서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갑옷 같은 경우도 왼쪽, 오른쪽 디테일이 좀 다르죠? 생김새는 똑같은데 색깔이랑 이런 문양 들어가 있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왼쪽 어깨 같은 경우는 이 테린 가문, 그러니까 하우스 테린의 문양을 형상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팔은 일반적인 갑옷이라기보다는 옷 같죠? 파일럿 슈트 같은 느낌으로 이런 주름 표현들이 되어 있고요. 양팔에 이런 기계 장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팔 같은 경우는 무언가의 레버 같은 디테일이고요. 왼팔 같은 경우는 뭔가 모니터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장치가 들어가 있고, 팔 뒤쪽으로는 케이블이 2개 연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왼팔 거는 끝부분이 아직 케이블에 꽂지 않은 상태고, 오른팔에 있는 거는 손에 들고 있는 장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장치 쪽에서 빼줄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손에 들고 있는 걸 빼고 싶을 때는 이 케이블 연결을 뽑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장치 자체도 무슨 레버도 조금씩 보이고요. 임페리얼 라이트 이마에 있는 문양도 양각으로 거기다 금색으로 새겨져 있는 것도 포인트겠고, 안쪽까지도 이런 중후한 디테일들, 그런 채색들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허리 뒤쪽에 우측으로 해서 이런 총을 수납하고 있는 홀스터도 보이고요. 그 외에 주머니도 몇 개 보이고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심플한 형태의 골반 형태, 그리고 양옆으로 또 벨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질로 되어 있는, 끝에 버클 달린 그런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허벅지 감싸고 있는 갑옷 같은 경우도 역시나 흉부에서 봤던 그런 중후한 느낌의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 좋네요. 그리고 이 바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약간 상체랑 비슷하게 이렇게 천의 형태, 그런 질감 표현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 부츠 같은 경우는 버클이 4개나 있어요. 엄청 많은 그런 형태의 두툼한 그런 부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발목에도 디테일, 이 신발 쪽에도 발 부분도 이 주름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어차피 무기류 같은 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 교체 기믹이나 이런 빼는 거 한번 기믹 보도록 합시다. 뭐 간단하게 머리는 그대로 뽑아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래쪽이 또 연질로 되어 있어서 쉽게 뽑힙니다. 그렇게 해서 헤드를 교체. 멋진 형태의 헤드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오른팔에 있는 케이블은 이 장치 쪽에서 케이블을 빼고 손에서 그대로 빼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동도 봐야 하니까 베이스 이제 빼볼게요. 빼보면 이제 베이스 자체에 조인트가 있고 발꿈치, 양발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구멍이 있습니다. 맞춰서 끼워주기만 하면 편하게 이대로도 전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헤드 교체하니까 훨씬 더 강해 보인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멋지다. 그렇죠? 그럼 가동 살펴봅시다. 기본적으로 목은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앞으로 뺐다 넣었다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걸리는 게 없으니 돌아가는 거는 특별히 막 이렇게 불편한 느낌은 없고, 들고 숙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깨 장갑은 연질 파츠로 안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옆으로 들 때 이렇게 위로 같이 올라가주는 형태인데, 팔을 옆으로 든 건 이게 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리고 막 이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만큼 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팔의 회전은 팔꿈치 위에서 합니다. 상박이 중간이 뭐 분리되어 있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팔꿈치는 단일 관절 90도 이상 굽혀지는 형태, 손목도 기본은 볼 조인트 연결로 되어 있어요. 허리 같은 경우는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아래쪽, 위쪽 편하게 들고 숙이고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허리 돌릴 때마다 따라 움직여주는 이 상하체 연결 케이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연동되는 부분들. 거기다가 고관절도 다리 앞으로 들 때 역시나 이 벨트 부분이 연질이니까 같이 따라 움직여주면서 옆부분에 있는 케이블 역시 마찬가지, 옆으로 들 때도 마찬가지. 옆으로 든 건 지금 이 상태가 최대입니다. 그래도 많이 움직이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허벅지 회전도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 중간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고요. 무릎은 이중관절로 크게 굽혀지는 그런 형태고요. 발목 같은 경우는 앞뒤 가동 축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꺾는 것도 역시 축으로 되어 있어요. 발가락도 굽혀줄 수 있고요. 그래서 무릎 꿇기도 충분히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죠. 파일럿 피규어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진짜 본체 보러 가야겠죠? 자, 그럼 임페리얼 라이트를 완성시켜 볼까요? 자, 상체를 가지고 와서 어디 보자. 상체를 잡기 애매할 땐 이 외장의 뒷부분이랑 앞부분을 이렇게 잡으면 들기 좀 편합니다. 이것도 팁이라고 할 수 있나? 무슨 간에 들어서, 잘 들어서 어깨 축, 허리 축, 잘 합금, 잘 확인되고요. 허리 연결부도 이게 지금 동그란 원, 이게 합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맞춰서 그대로 잘 올려줍니다. 철컥. 어우씨. 웅장한데. 자, 다음은 왼팔 배틀 캐논 장착을 해봐요. 잘 껴주고, 그리고 왼팔도 잘 가져와서 끼워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얼굴에 갑옷도 이렇게 눌려 있을 수도 있는데 가동시켜서 눈 부분을 완성! 임페리얼 라이트 하우스 테린 나이트 팔라딘. 말도 안 된다 진짜. 제가 리뷰한 피규어 중에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진짜. 와, 역대급인데. 일단 이름 풀이 먼저 좀 해볼게요. 애초에 이 이족보행 병기의 이름 자체가 임페리얼 나이트고요.
그 다음에 붙는 하우스 테린은 뭐냐? 가문 이름입니다. 하우스 테린, 테린 가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붙는 나이트 팔라딘은 퀘스토리스급 임페리얼 팔라딘 중에서도 가장 대표격, 어찌 보면 표준 사양의 범용성 좋은 그런 임페리얼 나이트의 형태가 이 팔라딘이다. 쉽게 말해 나이트 자체는 그냥 칭호입니다. 정말 이 임페리얼 나이트는 기사예요. 스페이스 마린도 있고 막 그런 와중에 이 임페리얼 나이트는 약간 계급이라고 하는 게 맞나? 아무튼 그거 자체가 좀 특수한 그런 느낌? 자, 아무튼 매우 거대한데요. 임페리얼 나이트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상체, 거대한 상체와 거대한 무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면 굉장히 묵직하고, 그리고 이게 하중도 되게 잘 버티고 있잖아요. 옆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깔끔하게 서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주 보기 좋고, 뒤쪽도 와, 중후하다. 색감 좋습니다. 딱 그 기계교가 떠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런 느낌이랄까? 근데 뭐 생긴 거 이렇게 투박하게 생기고 육중하고 막 이런 거랑은 다르게 기술의 암흑기라는 시절에 만들어진 놈이라 해가지고 이 임페리얼 나이트의 모든, 그러니까 100% 사양의 임페리얼 나이트를 그대로 다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이게 고대 기술도 들어가 있고 완전히 그 기술 자체가 유실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콕피트의 그 기계 옥좌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따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살펴봤겠다. 제가 앞서 리뷰한 인빅터 워슈트 네메시스 드레드나이트까지 딱 이렇게 자, 이렇게 같이 세워봤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게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56만 원? 이거는 굉장히 가성비인데라는 생각이 솔직히 안 들 수가 없다. 이게 60만 원도 안 한다고? 심지어 이전에 네메시스 때도 그랬지만은 프레임에 합금을 씁니다. 당연히 임페리얼 나이트도 합금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사실상 내부, 그러니까 전신에 걸쳐서 합금을 쓴다고 보면 됩니다. 대신에 그 합금을 이게 플라스틱, 도색한 플라스틱 파츠로 이렇게 씌워놨어요. 막 다리도 그렇고요, 허리도 그렇고 막 씌워놨어요. 그래서 하중이라던가 이제 튼튼함이라든가 관절도 굉장히 튼튼해서 잘 서 있기도 하고, 이게 무게 중심이 흐트러지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괜찮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네요. 그래서 사이즈가 몇 센치냐 한번 재보면 가장 높은 부분까지가 55cm 정도, 약 55cm 정도 됩니다. 무지막지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18분의 1 스케일로 통일되다 보니까 이 피규어도 그렇고요, 자연스럽게 커진 거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위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마어마한 사이즈. 진짜 와, 굉장합니다. 이야, 솔직히 이것만으로 압도되긴 하네요. 그럼 자세히 보기 전에 LED 유닛 관련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LED 유닛은 이 머리 그리고 콕피트에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 방법을 먼저 이야기하면 머리 부분은 아래 턱을 잘 잡고 이 하얀 부분, 투구 부분이죠. 여기를 앞으로 빼줍니다. 이러면 얼굴 안쪽이 노출되는데 여기서 눈 부분만 빼주면 여기에 CR927번 배터리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 이렇게 끼워주고, 자석식이니까 이렇게 자석 갖다 대보면 짠, 불 잘 들어오는 거 확인되죠. 그리고 다시 잘 투구를 조립해줍니다. 그리고 콕피트 LED 유닛은 배터리가 이 뒤에 들어갑니다. 이 덕트 같은 부분에 앞쪽에 손톱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당겨주면은 두 군데 다 이렇게 당겼을 때 안에 트리플 A 배터리가 하나씩 총 2개가 사용이 됩니다. 잘 넣어주고요. 그대로 다시 아래쪽 끼우고 덮어주고, 그 앞에 있는 이 동그란 스위치가 있어요. 이게 온오프 스위치입니다. 그 앞쪽으로 이렇게 하우스 테린의 엠블럼이 새겨져 있는 부분에 손톱 걸 수 있는 틈이 있죠. 그렇게 해서 해치 오픈, 스위치 켜보면 짠, 콕피트 내부에 파란 빛의 LED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오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콕피트 오픈한 김에 파일럿도 태워보고 콕피트도 봅시다. 일단 콕피트 해치는 방금 본 대로 이 위에 하우스 테린의 엠블럼이 새겨져 있고요. 콕피트 해치 앞에 클리어 블루로 되어 있는 작은 유리창 같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이런 손잡이처럼 되어 있는 형태, 뭐 옆에도 지금 옆에 사다리 같은 것도 좀 보이고요. 그 위쪽으로, 개인적으로 이건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인데
작은 팬이 하나 있어요. 환기시설 같은 걸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앞쪽에 손톱 걸 수 있는 공간에 대고 쫙 올리면 양쪽에 있는 실린더가 가동식이다. 이것도 가동식이다. 너무 좋다. 특별히 막 어디 걸려가지고 잠금 이런 락기구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 올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콕피트 내부 봐야겠죠.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제 기판이랑 버튼 같은 것들 먼저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벽면에도 막 이렇게 스위치들이나 이제 팔이 올라갈 부분에도 이런 스위치들 다 이제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LED를 켜면 파란색들이 LED에 좀 반응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밝아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지금 파란불 딱 켜졌을 때 지금 이 버튼들 특히 파란색들이 특히나 더 빛나는 느낌.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짝 보면 앞에 있는 모니터 쪽에도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죠. 개인적으로 이런 벽면 안쪽에 있는 디테일들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좌측 방향으로도 저런 파이프라인이라든가 특히나 이런 기판의 버튼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전방 모니터 좌측으로도 다른 디테일들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계 옥좌 좌측으로도 이런 식으로 서브 모니터 같은 게 막 들어가 있습니다. 저런 디테일도 눈에 띄죠. 그리고 파일럿 시트라고도 할 수 있는 기계 옥좌입니다. 바닥 부분 저렇게 생겼고 등 부분이 또 저렇게 쿠션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저 동그란 부분이 이제 머리가 위치할 부분인데 좀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는 이제 콕피트 밖에서 보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워해머 모형에 보면 이렇게 옥좌에 앉아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보고 다시 리뷰로 돌아옵시다. 이렇게 보면은 아니 저게 뭐길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기계 옥좌에 앉아서 이제 완전히 임페리얼 라이트랑 링크가 된 파일럿은 이 임페리얼 라이트를 정말 자기 수족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이 기계 옥좌에 앉으면 임페리얼 라이트의 파일럿이 되기 위한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했죠. 이 임페리얼 라이트, 테린 가문의 임페리얼 라이트거든요. 이 가문의 선조들, 이 임페리얼 라이트의 파일럿이었던 이 가문의 선조들이 바로 이 기계 옥좌 안에 과거 전투의 그 파일럿들의 기억이라든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럿이 여기 딱 앉잖아요. 그러면은 조상님들이 이렇게 내 후손이니 하면서 이제 시험을 봅니다. 가문의 족보를 쫙 읊어주다가 이제 한 글자 틀렸어. 너 탈락하고서 자격 없다고 내 쫓기면은 이제 최소 뭐 신경계가 타버리거나 심하면 죽음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격이 주어졌어. 그러면은 이제 임페리얼 라이트의 파일럿이 됐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 파일럿이 됐어도 전투 중간중간마다 그 조상님들이 훈수를 둡니다. 전투 중간중간 계속 훈수를 놔요. 그래서 파일럿은 이 옥좌에 앉아서 계속해서 그 훈수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유용한 정보만 쏙쏙 빼먹을 줄 알아야 되죠. 사실 임페리얼 라이트 파일럿 굉장히 힘든 파일럿이다. 아무튼 이제 기계 옥좌 이 임페리얼 라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설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훈수 들으러 파일럿 탑승시켜 볼까요? 자, 이렇게 무릎도 굽혀주고 다리도 들어주고 팔도 살짝 이렇게 좀 옥좌에 앉는 듯한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앉는 포즈를 만들고 그대로 콕피트 안으로 탑승 쏙 들어가 줍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탑승 완료! 잘 태웠나요? 확실히 저 기계 옥좌라는 곳에 앉았을 때 저 느낌이랑 저 옥좌의 설정 같은 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임페리얼 라이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탑승도 했으니 해치 닫아주고 착! LED 꺼주고 다른 부위들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콕피트 해치나 그 주변도 좀 봤으니까 나머지도 이 윗부분 먼저 보고 가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바로 위에도 이렇게 양각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문양 파츠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주변도 역시 금색으로 멋지게 도색이 되어 있고, 방금 이야기한 이런 사다리 같은 부분들도 다 파츠 분할 및 도색이 다 되어 있는 게 눈에 띄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외장에 이런 징 박혀 있는 것 같은 약간 리벳 박아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의 디테일도 굉장히 멋지다 생각을 합니다. 되게 현실성 있다는 느낌도 좀 있기도 하고 외장을 막 이래저래 막 박아 넣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보기 좋죠. 그리고 좌측에 약간 해치 오픈용 손잡이 같은 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꽤 멋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뒷부분이 굉장히 멋지다 생각을 합니다. 색감도 좋아요.
이게 진짜 완전 금색이라기보다는 약간 그을린 그런 웨더링이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멋지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까 봤듯이 이 뒷부분 이렇게 두 개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도 덕트처럼 이렇게 디테일 들어가 있는 것도 눈에 띄고요. 그 외에 뒤쪽으로도 다른 문양이 들어가 있다던가, 그리고 뒤쪽 역시 멋지게 이런 금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부분도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살짝 내려와서 이제 머리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약간 투구를 쓰고 있는 것 같은 디자인의 머리가 인상적인데, 아까 들어있었던 이 자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쭉 갖다 대면은 LED ON, 그리고 다시 갖다 대면 오픈, 이런 식입니다. 밖에서부터도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이 머리 위를 감싸고 있는 외장이 또 있다는 점, 이런 것도 꽤 멋지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사 나이트에 투구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참 좋고, 그러면서도 얘가 결국은 이제 기계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특징이죠. 디자인 특징. 그러면서도 얘 연질이라서 뭐 파손 걱정은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좌우 색깔이 다른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옆에서 바라보더라도 충분히 멋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 이 머리 아래쪽을 감싸고 있는 외장이 있거든요. 이 파란색의 외장. 근데 여기에도 이 테린 가문의 이름이 써 있어요. 테린 하면서 써 있죠. 그러면서 진짜 이게 개인적으로는 좋았는데, 이 위에 지금 독수리 머리 보이나요? 마치 성벽에 달아놓은 그런 석상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대쪽에도 가만 보면 여기 있죠?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면 이게 등이거든요.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이 독수리 머리가 위아래로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임페리얼 라이트만으로도 거대한 성벽, 뚫을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달까요? 그래서 옆에서 볼 때 이 몸통 자체의 프레임이라고 해야겠죠? 이 안쪽이? 이 부분도 그 철로 만든 성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막 이렇게 프레임들이 막 이렇게 그 어깨 프레임을 감싸고 막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런데 군데군데 이런 동파이프 같은 것들도 있고 막 요 프레임에도 안쪽에도 이런데 디테일 막 들어가 있고, 이 어깨 안쪽도 만만치 않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굉장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 프레임은 이 앞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멋지거든요. 약간 그 철로 만든 다리 같은 거 보면은 막 다리 철골이나 이런 거 보는 느낌 아니에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보는데. 잘 만들었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왼쪽 가슴에는 헤비 스터버를 장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향 조정, 각도 조절 할 수 있거든요. 다양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헤비 스터버 사용하는 모습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안쪽으로도 지금 빨간색 포인트라든가 외장의 디테일들 눈에 띄죠. 거기다가 총구 같은 경우도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도색이라던가 멋집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에는 이제 테린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디테일의 진심이구나라고 느꼈던 부분 중 하나가, 이거 지금 전혀 안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이 뒷면 쫙 돌려볼게요. 이게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좀 플래시를 비춰보겠습니다. 저 안쪽 보이나요? 저 내부 진짜 전혀 안 보이는 부분, 이런 데까지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깨 디자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새겨져 있는 문양들이 다 이제 가문 관련된 것들이고요. 이거를 외장이 또 이렇게 그 큰 프레임이 또 감싸고 있는 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새겨져 있는 문양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 형태는 다 동일하게 되어 있죠.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깨 외장을 좀 들어보면 이렇게 안쪽에 어깨 프레임이나 이 외장 내부도 좀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멋있죠? 그러면서 어깨를 들고 나니까 이제 여기 아까 등 내부에 이런 관들도 보이고요. 진짜 이 기계적인 느낌 하나는 끝내주네요, 진짜. 그리고 임페리얼 라이트는 양팔에 무기를 들고 있는데, 왼팔 리퍼 체인 소드, 전기톱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좀 많이 큰 전기톱이죠. 연결되어 있는 이 팔 부분도 도색이라던가 이런 뭔가 중후한 느낌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고요.
팔꿈치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이런 실린더, 가동하는 실린더고요. 그리고 테린이라고 써있는 가문명, 그리고 뒷부분에도 이런 파이프 형태의 디테일이나 많이 들어가 있고요. 밑에도 이런 동력선 같은 부분, 지금 여기 이 파트도 연질로 되어 있습니다. 뭐 파손 걱정 같은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중간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탱크 형태의 파츠라든가 그게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라든가 뭐 되게 멋져요. 그러면서도 앞쪽으로 오니까 이제 기본 컬러와 같이 매치되어 있는 체인소드의 소드 부분입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데? 왜 놀랍냐? 이 체인소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동 기믹이 있는 건 아닌데 체인소드를 돌릴 수 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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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기본적으로 이 체인소드 가만 보면 연질 파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돌려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편하게 좀 움직여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멋져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체인소드 원래는 전투용보다는 행성 개척용이었어요. 애초에 이 임페리얼 나이트가 처음에는 행성 개척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행성에 있는 나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베어내기 위한 이 체인 소드였는데 그것이 이제 근접 무기가 됐다, 뭐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왼팔에 장착되어 있는 아주 거대한 배틀 캐논, 레피드 파이어 배틀 캐논. 참고로 이 리만 러스 전차가 사용하는 배틀 캐논보다 더 강력한 배틀 캐논을 장착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이름이 레피드 파이어잖아요. 연사도 된다. 괜히 이 임페리얼 나이트가 스페이스 마린 뭐 일개 소대를 혼자서 막 그냥 한 방에 다 처단할 수 있고 막 괜히 그런 게 아니다. 일단 연결된 팔 부분 좌우로 가동하는 실린더가 들어가 있고요. 색깔 멋지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동력선은 역시나 연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막지한 포심도 흰 색깔 줄도 다 마킹 들어가 있고, 색감 보세요. 이게 지금 단순 조명 때문이 아니라 진짜 그라데이션이 다 들어가 있는 중후한 느낌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포구는 당연히 손가락 하나 들어가도 충분할 정도의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배틀 캐논 특징, 한 켠에 헤비 스터버를 장착하고 있다. 그래서 포격도 되지만 중거리 사격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포신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방패 같은 스타일의 디자인도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여기 기계교의 마크가 박혀 있다거나 거대한 이 탄통이라고 해야 될까? 요런 형태의 디자인도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아주 보기가 좋죠. 자, 다음은 골반 쪽입니다. 일단은 상체랑 연결되어 있는 이 허리 부분, 지금 겉에는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안에는 합금 프레임인데 겉에는 이제 플라스틱 도색된 파츠로 감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이제 상체 결합할 때 합금 덩어리가 안에 있는 게 있었죠. 그거를 철골 같은 디테일의 파츠로 이렇게 감싸 놓은 상태고요. 그 주변으로 이제 고관절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이사이에 있는 디테일도 굉장히 멋집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중 하나는 이 다리랑 연결되어 있는 이 사이에 실린더, 이 부분 디테일도 상당히 좋고요. 이따가 가동 볼 때 아까 이야기했던 이 팔에 있는 실린더나 이런 거 다 볼 건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다. 그리고 정 가운데에는 역시나 거대한 외장이 감싸져 있고요. 개인적으로 임페리얼 나이트 볼 때마다 좀 독특했던 거는 이 다리 사이에 있는 깃발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연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 걱정 없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독수리 머리가 새겨져 있는 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깃발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뿐만 아니라 이 깃발을 걸고 있는 부분 있죠. 이 위에 부분도 다 여기 안쪽. 뒤에서 보면 좀 보이는구나. 이 위에 있는 사슬 같은 부분도 이거 다 그냥 통으로 연질이거든요, 다. 그래서 뭐 특별히 파손 걱정 같은 거는 없어요. 좋습니다. 그 외에도 허벅지나 무릎에 있는 외장들도 이게 멋지게 마치 방패처럼 멋지게 디자인되어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정강이도 어깨와 같이 이제 문양이 새겨져 있는 외장을 사용합니다. 그냥 다리만 전체적으로 두고 봐도 거대한 성벽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리고 발 디자인은 굉장히 투박하면서도 하지만 로망 있는 그런 스타일의 발, 이렇게 사방으로 다 발이 있어요. 뒤꿈치 쪽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도 뭔가 심플한 듯 그래도 막 색깔이랑 이런 거 분할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띄죠. 물론 이 뒷면도 굉장히 멋진데 이 다리 뒤에 프레임 그리고 다 정강이랑 종아리를 다 감싸고 있는 실린더 그리고 동력선들 당연히 다 연질이기 때문에 뭐 파손 걱정 당연히 없고요. 진짜 이 발목 주변 이 정강이 쪽을 감싸고 있는 이 실린더들이 굉장히 다 가동식이라는 게 좋았고요. 진짜로 발목 움직일 때 보면 다 가동합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 중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시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웅장한 아까 이야기했던 성벽과도 같은 이 위용 정말 멋지네요. 그럼 이제 가동도 조금 살펴볼까요? 일단 목부터 한번 살펴보면 목 자체는 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외장도 있으니까 제약이 있어도 꽤 많이 돌아가는 편이긴 합니다. 거의 뭐 옆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죠. 꽤 많이 움직이고요. 고개를 들고 숙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움직여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깨를 보기 전에 어깨 외장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이 어깨 외장 자체는 이 안쪽이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 외장을 바깥쪽으로 살짝 빼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장 자체가 이렇게 크게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내부 구경도 한번 슬쩍 해주고요. 아 지금 이게 가만 보니까 이 안쪽이 가만 올라? 분명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플라스틱으로 감싸 놓은 것 같은데요. 요 내부 요런 데 잘 보셔야 됩니다. 사이사이 요런 데. 지금 이 안쪽 그리고 여기 지금 큰 원형 여기 내부 다 합금 덩어리거든요. 잘 보면 이 겉에 테두리랑 이 내부가 질감이 전혀 다르죠. 진짜로 속은 완전히 합금으로 채워놨구나라는 걸 보면서 팔을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쭉 들어줄 수도 있고요. 뒤로도 쭉 돌려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관절 자체가 굉장히 튼튼한 편이기 때문에 잘 잡고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팔을 옆으로 드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최대로 든 거예요. 그리고 이 겨드랑이 잘 보면은 실린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린더도 마찬가지 다 가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린더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팔 쪽 회전축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양팔 다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도 이 실린더가 가동하면서 굽혔다 폈다 하는 게 가능하죠. 이게 오른팔이었고요. 왼팔도 당연히 이렇게 폈다 굽혔다 하면서 이 팔꿈치 쪽 실린더 가동하는 게 보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팔꿈치 내부도 지금 질감이 달라요. 합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꺼운 축 편안하게 회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전을 시켜도 중심을 잃지 않아요. 튼튼하게 진짜 가만히 잘 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고관절을 봐야 하는데 무거워서 이게 상체를 뺍시다. 자 이제 무게도 줄였겠다. 하체도 봅시다. 다리 자체는 이 고관절 가만 보면은 이 실린더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틈이 보이죠. 딱 저만큼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리 앞으로 들 때 이렇게 지금 이게 다 든 거고요. 뒤로 돌릴 때 이렇게 오히려 뒤로 돌리는 게 더 많이 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동 제약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이즈가 크니까 얘가 가동 범위가 넓으면 넓은 대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다리 옆으로 벌리는 부분 딱 요만큼 또 움직여줍니다. 가만 보면 여기 중간에 실링 처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연질 파츠예요. 이 고관절 사이도. 그리고 당연히 실린더 이 밑에 있는 선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연질이고요. 실린더 가동 아까 이야기했죠. 다 그대로 움직인다고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 회전은 없고 바로 무릎으로 가봅시다. 무릎도 뒤에서 보면 안쪽에 관절이 합금으로 된 것도 볼 수 있고요. 딱 이 파여있는 부분 있죠? 요만큼 그대로 움직여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뒷부분이 딱 맞닿을 정도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고요. 이렇게 굽혔다가 폈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역시 발목이 또 굉장히 멋진데 따로 발목 회전축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대로 안쪽으로 꺾고 바깥쪽 발목을 펴고 굽히고 하는 게 가능한데 이 뒤에서 보면 실린더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살짝 움직여서 안쪽을 보니까 또 질감이 다른 부분이 있네요. 당연하게도 이 내부는 싹 다 합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체만으로도 굉장히 묵직합니다. 단단하다는 느낌 들고요.
그리고 외형 보면서는 사실 지금 다리를 일자로 이렇게 펴놓은 상태였잖아요. 좀 멋지게 볼 거면 다리 살짝 앞으로 들고 무릎도 좀 굽혀주고 양쪽 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굽혀놓은 상태가 좀 무게지탱한다는 느낌 들고 보기 좋거든요. 상체도 올려볼게요. 짠! 이런 식으로 무릎 꿇기는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멋지게 세우는 방법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아까 일자로 다리를 펴고 있을 때랑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제대로 그 무게를 지탱하면서 이제 딱 멋지게 서 있다는 그런 느낌 한번 연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멋들어지게 한번 세워봤는데요. 역시 임페리얼 라이트는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임페리얼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기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거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좀 귀족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있는 권력도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그래도 스페이스 마린이라든가 아니면 기계교들과 좀 이렇게 막 우호적인 관계로 알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 친구도 결국은 머신이고 하니까 이렇게 정비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들도 보면 중세 기사들도 종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트들도, 이 기사들도 임페리얼 나이트를 정비를 도와줄 그런 종자 같은 정비병을 한 명 데리고 다니는 그런 느낌도 있다고 해요. 참 진짜 그런 거 보면 정말 로망 가득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이렇게 좀 걸어가면서 한 발 내디디면서 배틀 캐논 발사하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오른팔을 앞으로 내밀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한 액션들은 좀 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체인소드를 앞으로 내밀면서 눈을 번뜩이고 있는 그런 느낌의 구도도 잡아봤습니다. 이게 그래도 막 6탄전도 벌이고 그러기 때문에 막 근접전으로 팍 하고 싸우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체인소드가 웽 돌면서 이제 막 그냥 썰어버리고 막 뚫어버리고 막 그리고 이렇게 파일럿이 해치를 열고 얼굴을 내밀고 있는 모습도 만들어봤습니다. 조상님들 훈수를 못 이기고 잠시 휴식하러 나왔다라고 하면 되나? 진짜 로망 가득하다 진짜. 그리고 이런 연출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해치를 열고 있는 모습인 거죠. 요런 느낌 괜찮지 않나요? 또 파일럿이 들어가기 위해서 콕피트 해치 오픈 같은 그런 느낌, 약간 메카닉이라고 하면은 로망이 있는 그런 느낌. 진짜 근데 다른 것보다도 이 임페리얼 나이트라고 하는 이 이족 보행 병기의 그 매력, 그 설정, 그리고 이 덩치, 이 사이즈, 18분의 1 스케일에 이게 담기네 하는 그 놀라움, 다른 것보다도 진짜 그 로망 가득한 그런 피규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워해머의 메카들은 이렇게 좀 상체 위주로 이렇게 줌해서 보는 게 화면 가득 차 보이고 이게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특히 외관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놨기 때문에 줌해서 봤을 때 이 구석구석 보이는, 사이사이 틈새에서 보이는 이런 디테일들이 매력이 엄청 철철 넘쳐요. 여기에 눈에 불까지 딱 켜놓으면은 금상첨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리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이토이의 임페리얼 나이트 하우스 테린 나이트 팔라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름의 설명이라던가 기본 설정, 저 기계 옥좌라고 하는 저 매력적인 포인트, 조상님들한테 훈수 듣는 포인트긴 하지만, 훈수 듣는 포인트긴 하지만, 아무튼 참 골 때리는 설정을 갖고 있는데 그게 또 되게 매력적이어서, 그래서 또 이게 워해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특히나 임페리얼 나이트가 이게 완성형이 이렇게 나왔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사실. 물론 임페리얼 나이트가 타이탄만 하냐 그것까진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고대의 기술이 쓰인, 현재의 기술로 100% 재현할 수 없는, 다시 생산할 수 없는 이런 단어만 들어도, 더군다나 또 역대 파일럿들의 기억이 저 콕피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파일럿이 새로 탑승하면 그 기억을 한꺼번에 전수받는다? 이런 게 로봇 좋아하는 로봇 덕후들이 싫어할 수가 없는 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매력적인 그런 임페리얼 나이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다 떠나서 이 로망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리뷰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제르미였어요. 여러분 안녕. 빠바시.